두 번째 이슈는 뭐지? 국내 전자업계 투톱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평가받는 전장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맞붙고 있어. 저는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LG전자가 이거를 확 치고 나가고 있어요. 정말 잘 치고 나가고 있는데 원래 LG전자 하면은 가전 이런 생각들을 많이 맞아요. 하시잖아요. 네. TV, 냉장고, 뭐 세탁기, 네. 뭐 에어컨 뭐 네. 이렇게 생각을 네. 하시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는 사업부가 또 따로 있어요. 뭐죠? VS 사업부라고 해가지고 네, 네. 이 VS 사업 부분이 전장 사업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전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전기적인 부품들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연관성이 오시죠, 이제. 그러네요. 전자 제품을 만들고 전장 산업을 한다. 아니 본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베리에이션 한 거네. 그렇죠. 네. 지금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VS 사업 부분이 예상보다 좀 괜찮았어요. 스마트폰 사업부가 굉장히 좀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구광모 회장님이 취임을 하시면서 네.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전장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그 오스트리아의 헤드램프 기업인 GKW를 인수를 하고 네. 그다음에 캐나다의 이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이제 합작 법인을 세워서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라는 걸 설립을 했거든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네. 이제 할 수가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기차의 이 파워 동력 부분 이제 요 부분을 담당을 하게 되고 그리고 GKW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헤드램프 그리고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차량 통신 그다음에 자율주행에 꼭 필요한 카메라 이제 이쪽 부분을 담당할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자동차 이 전기차 배터리 이쪽 네. 부분에서 이제 특화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 차량용 소재나 부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좀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플카가 결국 출시가 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전기차가 될 테고 자율주행 부분에서 좀 힘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차 그룹보다도 네. 자율주행과 관련된 특허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LG 그룹이거든요. 야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 차를 만들지 않는데. 일단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네. 또 자율주행차를 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이 통신 부분도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돼. 뒷받침이 네. 돼야 되는데 LG전자 같은 경우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를 했기 때문에 네. 4G, 5G, 6G에 관련된 이 통신과 관련된 특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겠네. 그리고 특히나 LG 그룹 자체가 원래 아이폰이라던가 뭐 아이패드 그다음에 애플워치 같은 경우 만들 때 이 협력사 관계를 굉장히 오래 갖춰왔기 때문에 애플카를 만들게 되면은 LG전자, LG 그룹과 뭔가 좀 힘을 합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를 얘기하는데 현대차 그룹을 빼놓으면 서운하죠. 최근 중기부와 협약을 맺으면서 몸집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린다는 거죠. 상생 협력 방안을 좀 내놨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기금을 마련했다라는 건데 아. 그 금액 규모가 한 1,790억 정도 되거든요. 만약에 힘든 기업이 있거나 아니면은 진짜 사업 다각화를 하거나 이런 쪽의 지원이나 개발, 뭐 R&D 이런 것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품 협력사와의 상생을 하겠다. 그렇죠. 상생에 네. 대한 좀 목적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여기에 현대모비스도 톡톡히 한몫했다면서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 3분기 실적이 네. 한 5,720억 원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을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것보다도 시장에서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전동화 부분의 이 매출이 한 2.5조 원 정도로 부품 사업 부분의 매출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사상 최초로. 이게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이 벤츠 EV 시스템에도 이 셰시 모듈을 좀 공급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현대모비스도 아무래도 이제 좀 몸집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저희가 LG 살펴봤고 현대 살펴봤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대기업 삼성인데요. 이 제 생각에는 삼성에게 자동차는 헤어진 첫사랑, 연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공을 들여서 비싼 금액에 인수한 기업이 있어요. 하만. 2017년도에 이제 9조 4천억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디지털 콕핏이라고 있는데 이게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있잖아요. 우리가 화면에 보면은 이제 인포테인먼트라고 하는데 네. 2022년도 상반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시장 점유율이 24.8%. 그러면은 2020년도에는 27.5%였고 2021년에는 25.3%인데 3년 연속 하락을 하고 그러네요. 있거든요. 하만 쪽의 디지털 콕핏은
좀 많이 내려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삼성은 어디 쪽을 봐야 되느냐? 네. 저는 삼성전기가 조금 더 삼성전기. 네. 예. 이제 앞으로 자동차 부품에서는 부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네. 삼성전기는 MLCC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적층 세라믹 콘덴서라고 해가지고 네. 또 호재가 있었던 게 테슬라 쪽에 이제 카메라 모듈을 이제 납품을 한다고 그랬죠. 사이버 트럭에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좀 미래 가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전장 사업 부분에서 MLCC나 FCBGA라고 해서 뭐 기판이거든요. 이것도 뭐 PCB 같은 기판인데 이쪽에 조금 집중이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전자보다는 전기 쪽을 네. 보시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핫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아, 세 번째 핫 이슈는 뭐지? 2021년 미국 GM 메리 베라 회장의 중견 부품사에 감사 이메일을 보내 화제가 된 일이 있었어. 아, 이게 무슨 일입니까? GM의 메리 베리 회장이 감사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것도 중견 부품사에. 21년 초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네. 텍사스에 기습 한파가 엄청나게 많이 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역의 현지 석유화학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GM에서 이 필요한 부품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생산을 차질이 발생할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GM과 이 계약 관계에 있던 셰프라가 그 얘기를 듣고서는 네. 주 7일 24시간 동안 공장을 돌려서. 공장을 풀 가동해가지고 네. 긴급 항공편을 통해가지고 네. 플라스틱 2,000톤을 이제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GM이 이제 무사히 위기를 넘겼고 요것 때문에 이제 고마워가지고 메리베라 회장이 네. 감사 인사도 보내주고 그리고 또 요게 인연이 돼가지고 셰프라가 이 북미 그러니까 GM에다가 직접적으로 부품을 납품하기도 하는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거든요. 샤프라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셰프라 외 다수 해외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국내 부품사가 늘고 있다고요? 한우 시스템 같은 경우는 원래 차량 열 관리 분야에서 글로벌 빅2죠. 그러다 보니까 열 관리가 안 되면 또 히터라든지 이런 게 문제이기 때문에 한우 시스템은 또 긍정적인 게 있고 그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주행 네. 레벨 4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는 이제 레이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요 영역이 뭐냐면 ADAS죠. 그러니까 이게 자율 보조 시스템인데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좀 필요해라고 하면은 만도 거를 또 쓸 수가 있겠죠. 자, 우리나라가 제조업 5위 국가 아니겠습니까? 국내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들의 경쟁력도 무시할 순 없을 것 같은데요. SL 같은 경우에는 뭐 LED 램프도 하기는 하지만은 디지털 사이드 미러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 그 유리 대신에 카메라로 이용해서 하는데 네. 이것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센터 그릴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것도 이제 GM이랑 같이 또 계약이 돼가지고 네. 일단 요 부분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성우 하이텍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아의 EV6나 EV9에 이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GM에도 마찬가지로 23년부터 배터리 케이스를 공급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해외 기업들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판로를 개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민우 전문가가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쭈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라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애플 관련주를 매수할 것 같아요. 애플카 관련.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이 레벨업주. 레벨업주 나옵니까? 네네. 제가 자신 있었던 이 레벨업주도 예. 애플카와 관련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김민우 전문가의 레벨업주 공개해 주세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네. 특화된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현대 모비스라던가 그다음에 LG 그룹에 이어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애플의 카플레이 그다음에 구글의 안드로이드 오토의 공식 인증을 받은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현대차 그룹의 PBV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2X 기반의 이 화물 운송 주행 관리 플랫폼의 이 주관사로 선정이 돼서 이제 네.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도 하고 예. 이에 따라서 지금 이미 현재 시장에서 애플카 관련주, 그다음에 자율주행 관련주 쪽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기는 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보통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이 충전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
이 충전 인프라와 관련된 사업도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네. 실적도 받치고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이 회사가 창립한 이후에 네. 사상 최대 실적을 계속적으로 갱신하고 있고 실적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그것도 사상 최대 실적을. 최대 실적. 네, 그러면서 이번 3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러니까 매수가 몰리고 있다.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늦게 들어가시면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애들이 이제 다 주가를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이라도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업그레이드 해줄 김문우 전문가의 레벨업주가 궁금하시다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한 이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계좌까지 함께 키우기 위해 만렙 박주식은 다음 주에 더 핫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레벨업 성투!